더구나 거리두기 위반, 실내 인원수 위반, 코로나 방역 위반 대놓고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적폐 언론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뉴시스에서만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저렇게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방역을 최우선시하며 온라인 대면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민주당 후보들의 품격 정치 박수를 쳐줄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영상 중 윤석열에게 한마디 하려는 껴있는 공주시민이 뚱녀라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윤석열은 분명 들었을 건데도 아마도 이째가 좌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자기 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세종시에 내려간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꼭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겠다. 난 뭐라나. 선택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국민 영린을 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정말 기획된 사진입니다. 손가락 이치를 보면 쭉 가면 어디 산 아니면 하늘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진 찍을 테니까 포즈를 취해주세요. 기자들의 말에 정진석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똥볼이 계속되자 결국 홍준표가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오늘 나온 야권 대선 후보도 지지도를 보면 홍준표 21.7% 대 윤석열 25.9%, 격차는 4.2%포인트. 마침내 오차범위 안에 들어섰습니다. 정치락만의 분석으로 풀어보자면 윤석열이 홍준표한테 역전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선택표는 여론에 많이 나타나봐야 2~3%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략 10%는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할 그런 빈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선택표 10%를 홍준표에게 플러스 해주면 5.8%포인트로 홍준표가 이미 앞섰다는 저만의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 기사에서도 홍준표의 상승세가 무섭다 라고 이렇게 기사 내용에 적혀있네요. 거기에 유승민마저 12%에 올라서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홍준표의 지지율 상승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아주 떡상을 했네요. 지난주 대비 10%나 떡상하며 사실상 윤석열에 대해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도층과 2030 세대마저 큰 격차로 윤석열을 따돌렸습니다. 홍준표의 상승 비결은 알다시피 페북으로 끄적끄적 윤석열을 까는 것뿐이 안 했는데요. 참 쉽게 선공동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유튜브의 분석 중 윤석열과 최재형 영입은 홍준표, 유승민 등 국임당 의원들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제 역할로 보인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홍준표가 거의 따라잡았네. 윤석열 고민이 깊어지겠네 라며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장모부인 다 까발려지고 자괴감이 들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은 세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가 일찍 예언했다. 출마는 하되 완전은 못한다.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내 예언에 신의 협조가 시작된 듯 하다 라고 마지막 세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정치일화 팩트체크.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 큰일났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모가 구속됐을 때 윤석열의 반응은 이랬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짧고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그는 대변 인실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애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만약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뭐라고 할까?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이태경 소장은 충장이라는 희대의 괴물 덕에 홍준표가 정상으로 보이는 착시가 발생 중이다. 지적을 했네요. 김건희가 곧 검찰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인데요. 9월 안에 끝나겠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제 김건희를 기소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재판의 판결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김건희는 또 다른 혐의로 오늘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 형장에서 김한매 대표의 시원한 육성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고 불기소 각하 처분된 것을 지켜보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처럼 검찰총장의 부인에게는 검찰이 늘 국민에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행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반면에 총장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불기소 각하 처분했습니다. 애초부터 피고발인 김건희가 어머니와 공모하여 직접 위조자인 김여성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